파악 잘 돼 있다는데 사기 혐의 기소된 박근영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 파악 잘 돼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박근영 씨가 스스로 한 얘기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기의 자매 박근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작년 7월에 기억날 겁니다. 이석수 장관 특별감찰관이 1호로 고발했던 거죠. 먼저 부각이 됐던 것은 우병우 당시에 민정수석 감찰 관련해서 언론에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1호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인데 이게 이번에 기소가 된 거죠. 4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무리비저 죄송합니다. 이때 언니라고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가끔은 형님이라고 표현하던데 여기 인용은 보니까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보자면 그렇습니다. 고발 조치를 냈고 기소가 된 내용은 납품 계약 도와주겠다 1억 챙겼다 해가지고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사자인 박근영 씨 검찰의 무리한 처분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 변호사법 누구 소개해 주겠다고 돈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라고 하고 있고 아무 관한 없는 내 주제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거냐라는 거고요.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 아내는 정말 어렵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시장 옷만 몇천 원짜리만 사 입는 사람이다. 이것 정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심지어는 동생인 박근영 씨까지 멸족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박지만 씨 심정도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심정을 써놨는데 지금 이제 주제 파악이 잘 됐다는 박근영 씨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말 대가성 없다. 주제 파악 잘 돼 있다라고 말하는 박근영 씨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풀이를 패널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고 그동안 준비해 주시죠. 사장님, 그 특감 1호 대상으로 그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좀 심정이 좀 어떠신지?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그 분들께 이렇게 무리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주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1억 원을 왜 빌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여튼 더 제가 조심해서 남은 인생 더 주변을 살피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뭐 소위 비리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단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 일본을 왜 갔다 이런 거는 다 보고를 받으시고 1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해도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제 활동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다 대통령께서 하실 수 없는 평민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가늠하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돈 빌려서 안 갚았다라고 문제가 됐다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소개해가지고 이제 돈 받았던 브로커 비슷하게 돈 받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냈는데 본인은 나중에 지금 이제 빌려서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영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박근영 씨는 과거에는 뭐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사기칠 주제도 못 되고 그럴 힘도 없다. 다만 워낙 궁하다 보니까 또 자기 그 따라다니는 뭐 광모신가요? 그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행은 없는 모양이에요. 네. 1억을 빌려서 박근영 씨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워낙 공공해서 했지만 참
아무런 힘도 없는 나로서는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뭐 그런 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종종 옆에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죠. 뭐 이렇게 유명하다 이름 났다 하면은 또 사람들이 꼬여 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궁지에 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박근영 씨 자체는 당시 힘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후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망, 즉 속여서 그 실질적으로 말한 것을 실천할 의사나 능력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 재산상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박근영 씨가 당시에는 본인은 뭐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행동을 했다면은 네. 사기가 맞습니다. 아, 그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는 있었다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없었다 해서 능력은 없었고. 의사가 있든 능력이 있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만 그 없어도 사실은 다 이게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네.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피해가 복원됐다는 의미인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됐던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할 정도의 고려 사항.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나 그 양형 참작 사유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잠깐 저분들의 말이 왜 틀린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신동욱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경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1만 원짜리를 신발을 신고 국민연금 28만 원을 받아서 산다. 최근 에어컨 값이 너무 많이 나서 싸웠다. 옷도 시장에서 사 입고 신발도 5천 원짜리를 샀다. 네. 내가 부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잡부를 일해서 빚도 갚고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일도 그만두었고 얼마 전엔 채널A 재연 배우 모집에 원선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네.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왜 빌렸는지 아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을 안 했죠. 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라면 1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네.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사기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좀 참작해 달라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는 식구들을 등에 업고 저런 행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어려운데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생 박지만 씨 그 중소기업 회장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축만 해도 임기 4년 동안에 5억 이상이 늘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거? 그 말씀을 제가 그러면 예, 답을 해드릴게요. 왜 지금 1억에 대한 이 사기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생활비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비가 이렇게 쪼들리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형제 간, 자매, 그러니까 남매 간의 분쟁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가장 최근에 이렇게 궁핍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박지만 씨와 그다음에 박근영 씨, 유경재단을 되찾으려는 박지만 씨 측과 그다음에 유경재단을 안 뺏기려는 박근영 씨 측이 붙어서 이 패에서 박지만 씨 측이 지금 유경재단을 장악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뭐 조직들을 동원하고 하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 분쟁들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송사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즉 변호사비를 대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쪼들렸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무 그것이 압박이 오니까 지금 1억이 필요했다라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조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2차 난매의 난이고 1차 난매의 난은 박근혜 씨 측과 박근영 씨 측이 싸워서 박근영 씨 측이 유경재단을 맨 처음에 네. 획득하는 과정, 그 과정도 사실은 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차 뭐 최태민 씨가 개입했냐는 그렇죠. 얘기 나왔던 그때부터 박근영 씨와 신동욱 씨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그때부터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의 남매의 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각기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다라고 사실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아, 특히 금전적인 차원에서 이재경 교수. 네, 이거 사실은 그 박근혜 그 언니 대통령 언니가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뭐 이 얘기인데.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다가 오히려 이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석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감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친동생인데 밖에서 보기에 사이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1호로 저 사건을 감찰관의 임무를 수행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선 이 우병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감찰을 한다고 해서 감찰 방해하다가 자기가 또 그 임명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자기가 잘라요. 그러니까 이 우병우는 도대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을 이렇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 오히려 방해만 한 거죠.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내쫓고. 그러니까 저렇게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 저런 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내쫓겨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네. 제대로 하든 재판을 제대로. 예. 박성명 교수. 멀리도 가셨습니다. 기승전 우병우. 박근영 씨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아니 특별감찰관이 충분히 이걸 공감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말로 농단 세력은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박근영 씨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신동욱 총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좀 시간이 서로 지났습니다. 수인사했습니까? 그럼요. 저 아는 사이죠. 그래요? 얘기가 뭐냐면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경제적인 궁핍함이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한다. 말로 하지 못한다. 밖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제보고 동생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잘 사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라든지 그동안에 돈을 빌려 써서 갚은 과정 속에서 돈 노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나가기는 무득이 나가는 것이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들으면서 아니 이거 대통령도 계시고 또 밑에 남동생은 상당히 잘 살고 기업의 회장 아닙니까? 회장이죠. 좀 도와주시지.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이 1억을 빌릴 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영 씨가 1억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2014년이거든요. 네. 바로 언니가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고 돈 빌려주는 게 당연한 거죠. 또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고 돈 빌렸을까요?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왜 좀 곰곰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무튼 결론은 내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다. 대가성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뇌물이라든지 사기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뿐인데 법률적으로는 글쎄요.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박진만 씨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서로의 해법을 왜 마련하지 못했을까? 과거에부터 앙숙이었고 몇 번에 걸쳐 네 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련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더 해보죠. 지금 아까 여기 신동욱 씨는 멸족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영 씨는 형님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현재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일까? 또 박근영 부부 어떤 생각일까? 예. 이걸 추가로 조금 질문을 더 해보고요. 자리하면 보는 동안 준비해 주시죠. 그 사건 이후에 언론에 잘못 오도된 부분들이 박근영 이사장이 유경재단 경영을 하지 못해서 적자가 심지어 80억에서 150억까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왜곡된 겁니다. 그 적자는 그 당시 박근혜 이사장과 최태민, 최순실 씨가 유경재단에 개입하고 난 그때 부채입니다. 그 부채를 박근영 씨가 고스란히 따는 것뿐입니다. 예. 집사람은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박근영 총재는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기라고 생각하면서 사기 그걸 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500만 원 사건 하나 받은 거 있었죠? 그 사건의 시초도 내가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재판장에서 그 사람은 본인이 그걸 다 껴안은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연루된 사건 아닙니까? 나는 사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예. 특별감찰반은 친인척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과 근절이 우선 아니었습니까? 처벌보다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건은 2014년 4월달 사건이 2년이 넘어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그럼 뭘 했죠? 만약에 그 특별감찰반의 감찰반 직원이 우리 집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밀착 마크를 해줬다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시면 오해 소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말렸거나 주변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역대 정권에서는 나는 그 당시에 5천까지도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붙는 거 봤습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네, 대통령이 동생까지 멸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남편 신동욱 씨의 얘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얘기였습니다. 박상병 교수? 네. 아마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근영 씨 부부, 신동욱 총재 부부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도와달라. 패족, 멸족을 얘기하는 거는 위기다. 좀 도와달라. 우리 정말 절박하다. 라고 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저는 드러낸다고 봅니다. 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요? 박근영 씨요. 누구요? 신동욱 총재. 누구시죠 그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하. 형제 또 뭐 다른 쪽입니다만은 부녀지간, 모녀지간에도 요새 뭐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 나오던데. 다행히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우리 이종훈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1, 2차에 그래서 유경재단을 놓고 네. 정말 피나는 싸움을 했어요. 돈이 웬수구나 하는 말을 정말 실감할 정도로 네. 싸움을 해서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요? 전 대통령 저 뭐 박근영 씨든 누구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지만 또 삼성동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죠. 탄핵을 받아서 나왔을 때도 찾아갔는데도 검찰에 구속되는 과정 갔는데도 뭐 일체 부른 적도 없고 뭐 박지만 씨가 잠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만 특히 박근영 씨하고는 남이나 다름없어 너는 남이나 다름없어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참 독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박근영 씨, 뭐 신동욱 씨는 좀 뭐 이런저런 좀 특이한 말씀을 많이 하던데요. 박근영 씨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과거에 뭐 이 패족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물러난 뒤에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가 그랬죠. 네. 우리는 이제 패족이 됐다. 근데 박근영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냈지만 예. 박근영 씨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패족이 됐구나. 앞으로 다시 아버지 때에는 물론이고 언니 두 대통령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오히려 사라지게 될 예. 역사의 평가가 완전히 지금까지 그나마 아버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아버지까지도 패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배경의 이유의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의 나머지 부분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탄핵까지 이렇게 당한 모습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어떤 논평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던데요. 네, 이종근 실장. 박근영 씨와 관련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냉혹하다라는 그런 그 평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또 기가 막혔을까 하는 그런 이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좀 전에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니코니코라는 일본의 그 동영상 TV와 인터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박근영 씨가 동생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일본 천황에 대해서 호칭을 하면서 높임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이 다 대통령 언니 대통령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곤혹스럽게 논란이 만들었거든요. 됐죠. 예. 그것만 그랬습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친박 학살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MB 정부와 좀 이렇게 대척점에 섰을 때 그때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하필이면 충북 옥천 충북의 선대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해요. 박근영 씨를. 그러면 그렇게 아까 언니의 입장으로서는 생각한다면 사실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실 그 이 박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 행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쪽 면만 또 이렇게 그 냉혹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거의 뭐 이렇게 자매가 아니라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저는 뭐 또 한 발 더 나가 보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도 이제 재판 받게 됐냐 이런 마음이 들 거고 그 박근영 씨는 뭐 도움도 못 되고 이런 얘기일 거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 박근영, 박지만 이 두 사람을 아마 사실상 마음속에서 형제 자매로서 지운 것 같아요. 그간 행보를 보면. 그러나 박지만, 박근영 저 두 사람은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언니는 그래도 우리 그 혈육이야 이런 개념일 텐데 저는 이 결국은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이종근 실장은 그 80년대 이후 한참 지난 이후의 과정을 좀 설명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최순실이에요. 최순실과 그 일가의 그 한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40년 전부터 오히려 제끼고 끼어들었다는 평가도 그렇죠. 바로 있죠? 거기에서 내쫓고 저 서양이 옳게 그 변호사도 그 못하게 하게 되는 원인도 다 유경재단 분규 과정에도 좀 연루가 그건 다 되어 있다는 개입돼 얘기죠? 있고요. 지금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 40년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아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속속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이거 보면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이 박정희 그 대통령 일가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파탄을 만든 그 부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상황을. 예. 노영희 변호사. 저는 멸종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생각합니다. 멸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가문이나 종족을 말살시켜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막 멸종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지금 뭔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박근영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에 편승을 해서 본인이 뭔가 관심을 좀 끌려고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고 네. 박근영 씨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그동안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이 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가와만사성이다. 집안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잘 해야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알 바 아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 지금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가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비극적인 관계네요. 예,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